안녕하십니까, 김범준입니다. 오늘의 우치대간호는 우리 최근에 가장 거제 핫한 이슈입니다. 남부 내륙고속철도 KTX 거제 역사, 이 우치대간호 이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요새 4등으로 결정 난 거가 물어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확정은 아닌데 뭐 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그 상문동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처음 발표됐을 때 상문동으로 나왔죠. 그 뒤에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청회, 올해 초죠. 공청회 뭐 무산이 되고, 그 뒤에 거제면 분들, 또 사등면 분들, 또 상동 마찬가지고 막 온 거제가 이 KTX 역사 바람에 쪼개지고 갈라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국토부 올라가고 막 청와대 어디 엄청난 민원, 또 엄청난 그 항의, 국토부나 청와대도 감당하기 힘들었을걸요, 제 알기로는. 아무튼 뭐 여러 일련의 일들 때문에 지난해 연말에 우선 초안으로 발표났던 상문동이 2순위로 밀렸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의하면 대안1, 대안2가 다 지금 4등으로 나옵니다. 대안1이 선정 아닌데 대안1에 의하면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당초에 검토했던 그 지역에 지금 KTX 역사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빠져 있었던 국가 중요어업유산, 견내량 돌미역, 원래 초안에는 교각을 세우는 걸로 견내량을 건널 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해저터널로 가는 걸로 바뀌었죠. 여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은 우리 거제 시민들 오랜 수건 사업이었죠. 50년 넘는, 서부 경남에 50년 넘는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김경수 전 도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말씀을 하고 2019년 1월 예타가 면제되면서 원래 당초에 민자로 추진하려고 했던 게 재정사업으로 바뀝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그 뒤에 삼부기술단이라는 용역사에서 이제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용역을 했는데 이게 계속 미뤄져요. 1차, 2차, 3차 뭐 계속 미뤄져가지고 원래 올 하반기에 또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 하반기 발표하는 것도 사람들이 좀 의심을 했습니다. 왜? 과거에 우리 거제 시민들이 대전, 통영, 거제까지 오는 고속국도 35호선, 보통 대전, 통영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고속국도 35호선이 원래 거제 송정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초면 송정까지. 근데 2001년도에 개통될 당시에는 우리 거제 구간에 빠져 있어요. 사업비, 뭐 민원 이런 걸 핑계로 당시에 또 정부에서 빼버렸습니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나 이런 각종 제기되는 민원들을 핑계로 해가지고 또 국토부가 사업을 안 하지는 않겠지만 또 미루거나 늦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실제로 뭐 통영까지밖에 안 온다는 그런 이상한 헛소문도 돌기도 했고, 민원 4가지가 고성 진주의 소음 문제, 합천 해인사역 신설 문제, 견내량 돌미역 문제, 또 거제 역사 문제 이런 거다 보니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무원들 입장에서야 자기들이 애써서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부 내륙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사업성이 뛰어나가지고 이게 추진된 사업이 아니고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들이 많았는데, 여튼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지난해 연말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발표되고 공청회 똑같은 말씀이지만 항의 집회 시위 국토부 난리를 쳤다가 마침 이번에 지난주에 본안이 발표되면서 이런 논란들이 다 잦아드는 형국에 있습니다. 초안과 본안을 간단히 비교해보면 전체 노선 자체가 좀 줍니다. 초안인 상문동보다 지금 4등으로 가는 게 약 한 노선이 한 9.49km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비 자체도 역사 건설 비용도 상문동에 건설하는 것보다 4등에 건설하는 게 금액이 약 한 2,300억 주는 걸로 나옵니다. 접근성은 당초에 상문동에 비해서 4등이 항상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다고 발표가 됐었는데, 검토가 됐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4등은 하루에 한 15,000명, 15,500명, 상문동은 15,800명, 실제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검토안 자체가 여러 형태로 4등이 상문동보다 훨씬 장점이 많은 걸로 나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민원 해소 측면을 이번에 평가서에 들었던데, 아시다시피 상문동에 종착역을 만들면은 거제 면을 가로질러가지고 도시를, 동네를 박살을 내죠. 그 다음에 상문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소음, 진동, 교통체증, 이런 게 눈에 빤히 보였는데, 그 때문에 말하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4등으로 가게 되면 일단 그런 민원들이 일거에 해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상동을 추진하였을 경우에 사등면이나 거제면 쪽에 집단행동 나서가지고 상당히 굉장해졌어요. 이런 많은 민원들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토부나 영역하는 쪽에서 상당히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당초 초안에서 빠져있던 제8호 국가 중요
신호업 유산. 이게 견내량 돌미역 트립대 채취업입니다. 난중일기에도 소개되고 예전에 임금님 진상품으로도 활용됐던 이런 건데 이것도 흐트러지지 않고 교각 대신에 지하 해저터널로 이번 본안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이번에 국토부의 본안 내용 바뀐 건 뭐 참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달 되면은 이번에 그 사업 타당성 조사 끝나고 기본계획 용역이 거의 다음 달에 마무리돼가지고 기본계획 확정 고시될 것 같습니다. 초안과 본안의 비교 문제는 이 정도로 마치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니까 지금 향후 일정은 아마 이달 중으로 기본계획 용역이 대충 마무리되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 달에 기본계획을 아마 확정 고시할 방침인 모양입니다. 확정 고시되고 나서 기재부나 관련 부처 간 협의하고 조율을 거쳐가지고 그 뒤에 기본설계, 실지설계 등에 착수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노선과 정거장 입지가 또 한 번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많은 분들이 결정 난 거냐 물어보는데 현재로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동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정확한 판단이죠. 이번에 그 추진 과정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거제시의 역할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번에 우리 많은 시민들이 남부 내륙 고속철도 거제역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허탈감을 느꼈을 겁니다. 왜? 남부 내륙 고속철도의 거제 역사는 정말 신중하고 심도 있게 거제 시민들의 어떤 논의를 거쳐서 결정돼야 되는데 결정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제대로 없었어요. 그 와중에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뭐 거제시나 거제시의회는 뭐 찾아보기도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거제 역사가 누구를 위한 역사냐, 뭐 때문에 하는 역사냐, 그냥 국토부가 자기들 임의대로 결정하면 우리 다 따라가야 되는 거냐, 이 역사 위치가 거제 시민하고 거제 발전을 국토부가 염두에 뒀겠느냐 하는 이런 등등의 의문들이 생기는 거죠. 거제 시민의 목소리가 처음부터 반영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제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어디가 가장 적절한 위치인지에 대한 거제시의 독자안이 없었다. 이게 큰 아쉬움이죠. 왜? 우리는 거가대교가 개통될 당시에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아주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제 시민의 의지는, 거제 시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위에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데 거제 시민들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더 나은 결론, 더 효율적인 결론, 더 거제에 도움이 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거제시가 좀 더 거제 시민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단일안으로 정부랑 협상을 했었으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좀 더 시민들이 분열되고 이런 모습도 안 만들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두 번째로 제가 또 의문이 되는 건 이번에 과연 거제시가 사고 국가산단 조속 추진과 관련돼 가지고 이걸 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아시다시피 사등 면적으로 이 거제 역사 이름이 나온 건 순전히 사곡 국가산단 때문입니다.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때문에. 전임 시장 시절에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토지 이용 계획을 잡을 때 이미 그 당시에 철도 역사 부지가 무려 한 30만 제곱미터 할애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죠. KDI가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거제시의 거제 역사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봤고 거제시는 사곡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서 KTX 역사가 반드시 국가산단 그 위치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4등으로 역사 위치가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면 거제시는 그냥 거제 역사 위치를 사곡으로 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사곡 국가산단 조속 추진하고 엮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푸시를 해야 될 겁니다. 4등 지역으로 거제역이 확정 발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사곡 국가산단 조속 추진의 명분과 당위성이 동시에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거제시가 국가산단 승인을 국토부가 미룰 수 있는 명분이나 이유가 없어요. 이제 세게 푸시해야죠. 이런 논리를 들고 거제시가 국가산단 조속 승인 관련해서 국토부를 압박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거제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KTX 거제 역사 위치 선정과 관련된 오늘의 우치대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